If I made that money, I'd sit on a beach, I'd drink beer, and I would just watch the sunset. Kind of like a Corona beer commercial.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at as a career option? I find that really pretty boring. So that would be torture. If I had to do that every day, that would really be pretty awful for me. Is there something about startup businesses that really fuels your desire to work? Well, I guess I really need to be preoccupied with something. If I'm just sort of sitting there relaxing, I can only do that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it becomes unbearable. Although startups definitely have their highs and lows. There's a friend of mine who has a good phrase, a startup business is like eating glass and staring into the abyss. 진정한 부자는 돈보다 더 높은 가치의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를 넘어선 자기 초월적 욕구를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자신과 자녀, 가족을 넘어서 인류 역사에 공헌하고 싶은 혁신가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포드와 같은 혁신가 말이죠.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의 주요 이동수단은 자동차가 아닌 말과 마차였습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부자들의 사치품이었던 자동차를 월급을 받는 평범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현실로 이뤄냈죠. 일론 머스크는 수많은 분야에서 이미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어떨까요? 자, 24년의 흐름을 보면 말 그대로 테슬라 빼고 다 오르는 장세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죠. 대놓고 짝퉁차를 만들던 중국의 비아디가 4분기 테슬라를 꺾고 전기차 판매 세계 1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자국품 밀어주기로 중국 내 판매량이 높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테슬라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전기차 캐즘, 가격으로 극복될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캐즘, 즉 기술 혁신이 대중화로 이어지기 전 일시적인 침체기를 말하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고 경영자는 결국 피바다로 끝날 것이라며 고가라는 단점 때문에 전 세계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더디다고 하면서도 실질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 인하를 지속하는 것은 바닥을 향한 경쟁이고 결국 피바다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홍해 사태로 부품 배송 지연이 되고 있으며 배송 비용이 증가했고 베를린 그린하이데 공장의 생산을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2주간 중단한다고 합니다. 홍해의 무력 충돌과 유럽과 아시아 간 수송로 변화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긴 운송 시간으로 인해 공급망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난 수년간 전기차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던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 허츠가 보유 전기차 2만여 대를 팔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고 합니다. 허츠가 보유한 전기차의 3분의 1을 처분하겠다는 것인데 로이터는 모건 스탠리 분석가를 인용해 허츠의 움직임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가 낮춰져야 한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짚었습니다. 애플, 테슬라, 눈물의 가격이나 안전한 투자처는 옛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내린 지 일주일 만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모델 Y 차량 가격을 인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재 뉴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하 30도에 방전된 테슬라, 충전소가 전기차 무덤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테슬라 투자의 위험 요인과 악재 뉴스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24년은 테슬라에게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넘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전기자동차가 얼마만큼 더 가격이 싸지고 주행거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확충될 것인가, 가격 경쟁을 통해 점유율을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언급되겠지만 테슬라의 FSD가 완성되고 그 기술을 타사에 임대한다거나 로보택시와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하고 수많은 비즈니스와 연계한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진정한 테슬라의 투자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FSD가 장착된 테슬라 또는 전기차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공상과학에서나 꿈꾸던 자율주행과 산업용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한다면 그때는 로봇 개발에 참여했거나 로봇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거나 로봇 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세 가지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 전 밸류에이션 강의 영상을 올려드렸던
다모다란 교수의 계산처럼 전기차 사업, 태양광 에너지 사업, 전기차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 로보택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미래 내러티브를 DCF 모델로 산출한 179.56달러가 적정한 주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모다란 교수의 말처럼 현재로서는 너무 과대평가된 테슬라의 주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해본다면 제 생각은 다모다란 교수와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 봇과 FSD가 미래 인류 역사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FSD는 어느 기업도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FSD 베타의 누적 주행거리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24일 오늘 밤 장 마감 후에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와 24년 판매량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큰 변동성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200달러가 바닥이 될지 150달러가 될지 100달러가 바닥일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보유한 현금으로 성장기에 있는 테슬라의 극심한 변동성을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25년쯤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본다면 비싸지만 AI와 로봇 기업으로 본다면 아예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발돋움한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주가의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롱텀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방식이 우상향 계좌를 만들기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게 제 오피니언입니다. 악재가 쏟아지고 포기하는 자들이 생길 때 늘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불안과 위험 요인을 넘어서 우상향하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적 주행 데이터가 압도적이고 그 데이터를 슈퍼컴퓨터 도조에 저장하고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성 불안은 높아지겠지만 차량 가격을 낮춰서 판매 대수를 늘린다면 결국 데이터를 늘려서 자율주행 완성도가 높아지고 경쟁사들보다 더 빠르게 학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봇 옵티머스 젠 2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로봇의 형태를 갖추고 손가락 움직임까지도 만들어낸 옵티머스 팀의 실력이 놀라울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